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 오상욱과 박상원.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두 대전의 아들이 금메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두 선수의 모교인 대전 매봉중학교에서는 선수 가족과 펜싱 꿈나무들이 모여 열띤 응원으로 지구 반대편에 힘을 전했고 오상욱과 박상원은 결국 해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매봉중학교 펜싱장에 펜싱 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파리올림픽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출전한 오상욱과 박상원이 구슬땀을 흘리던 곳입니다. 캐나다와의 8강전부터 제각각 큰 소리로 응원을 펼치고 공격에 성공할 때마다 우레와 같은 함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4강에서) 프랑스, 결승에서 헝가리를 상대로 위기를 겪을 땐 순간 얼어붙다가도 결국 승리하자 펜싱장은 축제장으로 변했고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는 가족들은 누구보다 가슴 졸였지만 마지막 금빛 찌르기에 모든 긴장이 풀립니다. 편한 마음으로 응원하러 왔는데 막상 오니까 또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도 뭐 결과가 좋으니까. 올림픽에 처음 출전해 새로운 펜싱 스타로 자리매김한 박상원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좋은 성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형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이번 금메달로 펜싱 사브르 세계 최고가 된 오상욱과 박상원은 자라나는 펜싱 새싹들에게 영웅이자 롤모델입니다. 오상욱 선수, 박상원 선수 보면서 저도 펜싱 선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뉴 어펜져스로 불리는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은 런던과 도쿄에 이어 파리에서도 아시아 최초 올림픽 3연패 달성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봉엔 오상욱과 박상원 대전의 두 선수들이 앞장섰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1살에서 3살 아이들이 다니는 대전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학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엔 의사소통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거칠게 밀고 머리채를 잡아 끕니다. 뒤이어 이불로 돌돌 말고 밀어 던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깨어있자 아예 몸으로 아이를 눌러버립니다.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의 목을 붙잡고 강제로 음식을 밀어넣기도 합니다. 20에서 30개월 아이 13명이 다니는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CCTV 영상입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이해 간식을 전달하려 어린이집을 방문했다가 학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얘 목덜미를 잡고 뒤로 제낀 다음에 강제로 물을 들이붓거든요. 밥이고 국이고 그냥 식판처럼 입에다가 쳐넣는데 물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적어도 원아 5명 이상이 물리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는 게 학부모들 입장입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측이 이 같은 영상을 함께 확인하고도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학대는 절대 아니다. 훈육이다. 잘못 배웠다. 그리고 본인이 한 행동을 보고 본인이 놀랐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아 13명은 모두 등원을 중단했고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달 18일 구청에 폐원 신고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TJB와의 통화에서 학대인지 훈육인지 판단은 경찰의 몫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지난 5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석 달 가까이 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막 처벌되고 막 이런 게 막 보여야지 저희도 이제 뭐 자리 잡혀갈 것 같은데 더 답답해요. 이에 대해 경찰은 실제 고소장을 제출한 아동 3명에 대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확보한 CCTV 양이 방대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보육교사 등 2명을 입건했고 추가 피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지역에서도 상품권 결제 중단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와 KFC, 이디야 커피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지난주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다고 공지한 데 이어 성심당도 전 지점에서 해당 상품권의 사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피머니 측은 팀원 등으로부터 미정산 금액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객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위 여부를 확인 후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내려앉아 통행이 전면 중단된 대전 유등교에 올해 안으로 임시교량이 설치됩니다. 연말부터 우회 중인 시내버스 노선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대전시는 2027년까지 유등교를 전면 재가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0일 대전에 내린 폭우로 상판이 내려앉은 유등교. 최근까지도 하루 1mm가량의 미세한 변화가 관측되고 있고 정밀 안전 점검에서도 교각 침하 등 중대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침하된 유등교를 전면 철거하고 오는 2027년 7월까지 재가설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전 유등교의 통행량이 일일 평균 6만 4천 대에 이르는 만큼 3년 가까이 걸리는 전면 재가설에 앞서 차량과 보행자가 다닐 임시 가설 교량을 오는 12월까지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임시 가설 교량은 유등교를 둘러싸고 상하행을 분리한 왕복 6차선 형태로 현재 전면 우회 운영 중이던 시내버스 20개 노선도 연말부터 정상 운행될 전망입니다. 가설 교량과 유등교 철거는 시급성을 감안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재복구 긴급 입찰 방식을 채택해서 설계에서 준공까지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유등교는 전면 철거 후 내년 2월부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과 병행해 트램 2개 차로를 포함한 왕복 8차로로 3년 안에 새로 짓게 됩니다. 이 때문에 2028년 준공 목표인 트램 건설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대전시 설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가설 교량 시공 100억 원, 유등교 전면 철거 96억 원, 교량 재가설 약 400억 원으로 총 600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 대전시는 우선 11호 추진하되 행안부에 특별 교부세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3대 하천 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량을 다음 달까지 우선 점검하고 기존 정밀 진단 1개 지적에 대해선 수중 조사 강화 등의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대전 선화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60대 남성 주민이 30분가량 고립됐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아파트에 전날 입주했는데 고립 당시 38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33층으로 떨어졌고 휴대전화와 인터폰이 작동되지 않아 스스로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구조 요청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측은 엘리베이터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논산경찰서는 본인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50대 A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논산시 부정면 자신의 주택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을 지르기 전 소방서에 옆집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으며 정장까지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문희수역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집중강우로 유입된 상류 오염원이 댐 하류로 이동한 뒤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유해 남조류가 성장한 걸로 분석했으며 초동 등 인근 취정수장에서 조류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보에 따라 환경청은 취수탑 주변에 조류 차단막과 수초섬을 설치해 오염물질 차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불법 스팸 문자 신고가 2억 건을 넘어서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스팸 문자가 통신사의 수익이 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스팸 문자를 필터링하고 있지만 스팸 문자 전송 가격이 통신사 수익으로 돌아가면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스팸 문자 신고는 2억 1,700만 건으로 연말까지 4억 건을 넘어설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채소 도매업을 해온 80대 어르신이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충남대에 1억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습니다. 27년간 대전 중구에서 채소 도매업을 해온 85살 김동수 씨는 충남대에 거금을 쾌척했습니다.